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이 이번에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 정치인은 물론 원로부터 청년 정치인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인 만큼 이번에는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적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에는 이 맞수 토론 코너를 통해서 두 현직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모시는 두 분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당파를 초월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의 참여 의원이시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예.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맞수 토론 첫 시간인데 이 맞수라고 하니까 사실 뭐 정치 개혁에서 이제 맞수라고 하면 좀 이렇게 경쟁 관계 뭐 이런 건 아닐 텐데. 일단 맞수라는 말이 안 맞습니다. 제가 어디 감히 이제 최영두 의원님하고 맞수는 아니고 김한규 같은 셰프하고 같이 나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맞수면서 제주도 말에 이제 맞수다 이런 그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세로 또 그런 의미도 좀 담아서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영두 의원께서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작년 9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간사를 맡고 계세요. 그래서 인원도 지금 많이 늘어나서 여야 의원 141명, 거의 뭐 절반 가량 되어가고 있습니다. 300명 중에 절반 가까이, 299명 중에 절반 가까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는 좀 당에서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지금 논의는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논의를 한다면 어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분위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여야 합의로 진행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이제 여야에서 의원들이 선임되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회 정개특위는 이게 뭐 숫자가 한 20명 안팎이어서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이 자기 선거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의원들 개인의 운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참여를 못합니다. 정개특위 의원 몇 분만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개특위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니까 이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 많은 여야 의원들이 이건 자발적으로 국회 일정이 아니라 매주 월요일 아침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와 관련된 좀 심층 어떤 토론회 같은 것도 열고 또 국민들의 공론을 모으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야 의원들 모두 이제 딱 만나보면 다 선거제 개편이 이제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선거제도에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국회의원들은 전부 현행의 선거제도로 당선된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또 국회에 대한 아주 불신이 높고 그리고 지금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지금 선거제도를 보면은 사표라 그러죠. 그 국민들이 던진 표가 국회의원 당선과 지금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말하자면은 국민들의 절반 이상 그 부분을 찍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대부분 전국적 평균을 보자면은 이런 것들이 정치 불신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이 지난 총선 때 이 투표한 각 정당별 득표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의석수는 그 정당 득표 비율과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석수만 보고서 우리가 절대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좀 우리는 예외다. 우리는 예외적으로 정말 아주 선택된 사람들이어서 우리 뜻대로 가겠다라는 이런 일방주의가 생기게 되고 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더욱이 이번에는 좀 좋은 점은 국회의장께서 아주 관심이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굉장히 관심과 의지가 강하고 대통령께서도 정치 사실 파천왕이죠. 그분이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인데 그분 말씀도 대통령 말씀도 이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중대 선거구를 하면 좋겠다고 신년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이 또 이런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어떤 약간의 그 또 모멘텀을 제공하고 해서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늘 그랬듯이 쉽지는 않습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 실제로 될지 어떨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한규 의원께서도 지금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 그 상황을 보면은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에 전체 의원이 모여서 토론회도 가졌고 네. 이번 주에도 이제 갖는 일정으로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월 초에는 자체 개편안을 이제 마련하겠다 이런 일정에 네.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과연 또 일정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걱정도 들거든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몇 분의 되게 열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도 제가 들어가서 딱 앉아 있을 때 첫 느낌은 동상이몽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00분의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한데 정말 몇 분이 자기의 이해관계하고 관계없이 열성적인 분들이 있어서 점차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크게는 한 3가지 목표가 있죠. 아까 최영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표를 최소화하자라는 목표가 있고 또 하나는 영호남 지역 구도가 여전히 큰 문제라서 영남에서 민주당, 최소한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는 나와야 되겠다라는 네. 문제의식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50대 이상으로 편중된 지금 정치인의 연령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세대가 국회에 진입해야겠다라는 예. 목적 크게 3가지 정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3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별로 본인이 중요하는 이 3가지 가치 중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정치개혁 안들을 만들어 놨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벌써 선거제도 개편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당내 의견을 모으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밖에서 오해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의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네. 일단 선거제를 좀 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승자 독식으로 인한 이런 그 극한적인 대립 구도를 좀 타파해야 되겠다. 그것의 첫 단추가 선거제도라도 좀 바꿔야 되는 게 네.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일단 네. 출발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결실을 맺을지는 좀 더 네, 지켜봐야겠다는 네, 네. 양당의 입장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앞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기구가 정개특위 아니겠습니까? 네, 네. 4가지 안으로 압축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2개로 이제 다시 또 압축을 해서 이달 말까지 국회의장께 넘기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서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이제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이제 일정을 이제 예. 그 의장께서도 밝힌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또 김진표 의장께서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또 언급한 적도 있어요. 그 도농복합 그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희는 이제 중대 선거구의 도농복합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저희라는 게 저희 당의 상당 다수 당의 입장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예. 우리가 당론으로 어떤 선거제 계획을 정한 건 아닌데 예. 지금 크게 보자면은 지금 성대 선거구가 4가지 방안이 뭐 있지만 어떻게 비례성 대표성을 높일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례성이라면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한 만큼 의석이 나누어져서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이 그 국민의 의사에 반영하게끔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의결해서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해달라는 게 그 뜻 아니겠습니까? 이건 대통령은 한 분밖에 안 뽑지만 국회의원 300명 뽑는 이유는 서로 협치해서 서로 논의해서 또 300명에는 국민의 뜻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자는 그런 뜻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이제 그렇죠. 비례성입니다. 대표성. 예. 또 대표성은 이제 말하자면 지역을 대표하고 예. 또 계층과 어떤 성명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그 대표성을 이제 강화하는 방안이 될 텐데 이 크게 보자면 그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행 국회의원 수 정수를 좀 늘려보자라는 법안이 또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예. 한 30명을 더 늘려 330명으로 하자. 그러면은 국회 전체 예산은 그대로 동결한 채 예산을 쪼개서 30명을 더 정원하자. 또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의 구성을 지금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명 돼 있거든요. 그 비례대표 수가 너무 적어서 이 비례성이 담보가 안 된다. 그러니 지역구 정수를 좀 줄이자. 한 220명으로 줄이자. 이건데 이게 이제 되게 민주당에 자주 논의되고 있는 방안입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에 지금 최근에 그 정치학회나 이런 학회 관련 학회 여론조사도 나옵니다만 국회에 대한 불신이 대단해서 예.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예.
결국 그래 놓고 또 급이 올릴 테고 또 의원 특권들을 뭐 많이 해버리면은 결국 국회가 비효율적인데 규모만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커서 좀 힘들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럼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를 줄이고 예. 비례를 늘릴 것이냐. 민주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많으니까 민주당이 한번 해보러 가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다 마찬가지죠. 예. 지역구 줄이는 문제는. 국회를 예. 줄이는 문제는 예. 국회의원 그 개인의 정치적 운명도 운명이지만 예. 그 지역에서 이미 이제 우리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은 영호남 지역으로 가 보면은 한 선거구가 뭐 서울의 몇 배나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엄청난 큰 면적에 이거 없애버리면은 그 지역 대표성이 없어 사라지는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안한 것이 이제 중대 선거구의 도농복합형인데 이게 요지는 뭐냐면은 이 서울 같은 경우 49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선거구가 인구 단위로 한 20만 단위로 쪼개다 보니까 너무 조밀하게 쪼개져 있고 사실은 그 지역구의 특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너댓 개가 하나의 그 큰 권역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여기는 중대 선거구 한 4, 5인 선거구로 하고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쏠림표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 5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은 네. 뭐 아무래도 정당별로 좀 배분이 되고 그러면 아마 소수당, 뭐 정의당 같은 데도 기회가 늘어날 그러게요. 테고 예. 또 완전히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을 쏠리는 현상도 좀 완화될 테니까 예. 비례성이 이제 여기서 높아집니다. 대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그렇죠. 찬성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농촌 지역은 이미 그 자체 선거구가 넓어서 더 넓힐 이런 여지가 지역은 없다. 이 지역은 그러면은 1인 선거구제를 유지를 해서 지역 소멸과 또 지역 정책을 해주자. 그래서 비례성은 대도시의 밀집 지역의 중대 선거구를 통해서 예.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대표성의 문제는 이제 소선거구제, 그래서 도농복합형 형식으로 하면은 그 구성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 직할시, 광역시, 뭐 특례시 뭐 이런 정도. 창원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특례시는 이제 예. 그런 안도 일부긴 한 특례시는 이게 그 구체적인 그게 무슨 지금 우리는 행정 3단계거든요. 예. 정부가 있고 알겠습니다. 광역 기초가 있기 때문에 특례시는 그냥 기초입니다. 근데 그 특례시만 이 기초를 한다는 것은 논의해볼 여지가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 뭐 정리된 건 아닌데 아닙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분출하고 그리고 있는 이 단계군요. 선거제도는 투표용지도 바뀌고 집계 방식도 바뀌기 때문에 예. 그 대도시를 한꺼번에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과 일부 광역시부터 먼저 해석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냐 이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일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아니면 비례대표제와 네. 관련해서 뭐 구체적으로 좀 아이디어들이 어떤 아이디어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일단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해서 좀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 이게 국회 방송이고 우리 국회의장님이 제안하시긴 했습니다만 예.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치 활동하신 분들은 좀 공감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여야 모두 비슷한 제안을 했었던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지금은 이제 제주도에서 정치를 하고 있고 거기 제주도 전체 국회의원이 3명입니다. 예. 3곳으로 나눠져 있고. 예. 근데 제가 2020년도에는 서울 강남구 병이라는 데서 출마를 했었습니다. 예. 강남구 전체도 국회의원이 3명입니다. 예. 그래서 도농복합형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아마 강남구 전체에서 3명, 지역을 나누지 않고 제주도에서는 현재와 같이 3군데로 나눠서 3명을 뽑는 방식이 될 소선거구를 겁니다. 하고, 예. 그렇게 되면 과연 1인 1투표제, 그러니까 투표 가치의 동등한 가치라는 이 원칙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계신 분들은 우리 강남구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네라고 생각하게 또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표 방지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여야가 고루 의원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사표 방지 측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도시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혹시 또 불필요하게 대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유권자 간의 이런 차별이다, 또 유권자 간의 갈등이 생기는 이런 문제도 혹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좀 네. 다 이제 다르게 이제 보이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그저께는 이제 청년 정치인들하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서 이제 그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쓴소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아프게 그러니까 들으셨습니까? 청년들 지금 이 세대 독점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불평등의 세대라는 이제 책이 나와서 우리 사회학교 사제가 한번 됐습니다만
일자리라든가 지금 뭐 우리 노조나 정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이른바 586 시대들 예. 한창 성장하던 경제도 성장하고 우리 모든 규모가 확대되던 시기에 그 시기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지금도 대부분의 정치를 차지하고 있고 노동조합도 전부 그런 분들이 주축입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기회의 창이 적어진 거죠. 더구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경제가 쇠퇴를 맞으면서 인구도 줄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예.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선거제도 개편뿐 아니라요. 선거제도 지금에 근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청년 그러니까 여성과 우리 여성은 이제 비례대표 여성 우선 절반 몫을 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청년은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나 지방선거에서는 청년 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는 이제 중대선거구를 하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시의원 또 시군구 기초원은 지방 예. 중대선거구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서는 여러 선을 뽑다 보니까 청년 이제 대표 몫이 그 추천이 많이 되기도 하고 예. 후보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선거제도에서 청년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게 하나 있겠고요. 예. 또 그렇기 위해서는 정당 내부에서 청년 정치인이 길러져야 되는 이런 기회를 좀 많이 줘야겠다는 두 가지 측면으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나라는 역시 그 정당 정치가 오래 발전한 영국과 뭐 독일 이런 것일 텐데 예.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독일 선거제도도 좀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청년 정당이라는 게 예. 당내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독일 총리들이라든가 영국 총리들은 대학생 시절부터 이미 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도 그런 시스템으로 정당 내부에서도 바꾸고 또 선거제도에서 청년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대 선거구 제대가 되면은 다양한 한 정당으로서는 예. 5명의 후보까지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표심을 다양하게 모을 수 있는 개청적인 소구력이 있어야 되니까 청년 대표를 공천하게 될 확률도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청년들을 정치권으로 많이 좀 끌어들여야 된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해주셨고요. 어떤 목소리들이 좀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그날 여러 정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원외 정치인들이죠. 네. 다 얘기했는데 당을 떠나서 다 공감되는 얘기였습니다. 예. 좀 아픈 얘기도 많았고요. 더불어민주당 제가 속한 정당의 이동학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개혁 논의, 선거제 개편 논의 정치인들 다 빠져라. 현역 예. 국회의원들 이해관계 있지 않냐. 배제해서 논의할 테니 사후적으로 추인을 하게 그럴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이 여의도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도 믿지 못하는 정도로 확산돼 있구나라는 가슴 아픈 부분이 있었고 또 하원기 청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 원하는 얘기를 국회에서 들을 수 없다.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인구 소멸, 또 지역 소멸, 그다음에 자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논의한다고 TF만 만들어 놓고 여야가 합일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이런 방식. 더 나아가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욕적인 언사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할 언어들만 찾아갖고 상대방에다가 붙이는 방식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예.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 저도 얼마 전까지 원외 정치인이었는데 저도 와서 이런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되게 반성을 많이 했고요. 특히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논의하더라도 이해 당사자들의 논의인데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는데 네, 그럼 네. 뭐 저 김한규 의원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좀 권고를 한다면요? 저는 무조건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천제도의 시스템보다 개혁. 무조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예. 생각인데 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치권이 그러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스터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열띤 토론을 해주셔갖고 질문을 충분히 제대로 좀 못 드렸고 네, 네. 좀 시간 안배도 약간의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좋은 말씀 많이 다음번에 들어서 괜찮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계속 네.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자 독식의 선거제를 개혁해 극단적 대립을 해소하는 노력 힘들어도 계속되어야겠죠. 매주 수요일 마스터론 지금까지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